아이는 먹던 식혜를 내게 준다. 내가 캔을 받아 음료수 꽂이에 꽂고 나자 아이는 과자 봉지를 뜯어달라고 한다. 나는 잠깐 기다리라고 차를 세우고 뜯어주겠다고. 속도로에선 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위험해서 아무 곳에나 차를 대지 못하니 차 세우는 곳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준다. 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는 알았다고 한다. 마침 적당한 공간이 있어 가변에 차를 붙이고 과자를 뜯어준다. 나는 소소에게 만약 가다가 오줌이 마렵거나 하면 빨리 말하라고, 그래야 차를 댈 곳을 찾을 것이라고. 오줌을 오래 참으면 배가 아프니까 마려우면 그때그때 말해야 한다고도 이른다. 아이는 지금은 오줌이 마렵지 않다고 한다. 나는 다시 차를 출발시킨다. 아이는 과자를 먹으며 또 조잘거린다. 아빠, 저 차들은 왜 저렇게 빨리 달리지? 달리면 사고 나는데, 그치? 나는 고개를 주걱거린다. 아빠, 우리는 천천히 가지. 우리는 사고 날기 싫지. 나도 저때 사고 났지.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랬지. 아빠는 운전을 잘하니까 천천히 가는 거지. 아빠는 참 멋있게 생겼지. 이렇게 멋있는 아빠가 왜 우리 아빠가 되었지? 내가 예쁘니까 그런 거야? 나는 연신 그럼 하며 고개를 주걱거려준다. 아이는 흐뭇해하며 따분함을 견딘다. 햇살이 정면이다. 소소가 눈을 찌푸린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해결리개를 내려보지만 소용없다. 소소는 그때까지 잘 놀다가 영 따분한지 뒷자리로 가겠다고 한다. 나는 다시 차를 세울 공간을 찾았고 한참을 달려 적당한 공간을 찾아냈다. 내 차가 천천히 달리는 바람에 앞에는 차가 없는데 반해 뒤쪽엔 차가 무척 많이 밀렸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고속도로는 왕복 2차선이라서 추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차들이 일제히 나의 이탈을 반가워하며 옆으로 싱싱 달려간다. 나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며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아이는 뒤로 가더니 혼자 뒹굴며 깔깔 웃는다. 좌석에 길게 눕는 것을 보니 졸음이 오는 모양이다. 내가 잠이 오느냐고 묻자 소소는 해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봄의 나른함을 이기지 못하고 소소는 눈을 감는다. 나는 그럼 한잠 자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주행차선에 올라선다. 그러나 승용차로 긴 여행을 처음 해보는 탓에 소소는 편하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여기서 어떻게 자란 말이냐며 짜증을 부린다. 나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여행할 땐 다 그렇게 불편하게 자야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괴롭겠지만 눈을 감고 잠을 한번 청해보라고 달랜다. 아이는 알았다고, 조금만 자고 일어나겠다고 하고는 눈을 감는다. 나는 가끔 소소히 엎드려 자는 모습을 룸미러를 통해 보면서 될 수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지 않기 위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달린다. 소소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힘든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제 엄마가 있을 땐 멀리 다녀보지는 못했어도 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곳으로는 조금씩 다녔다. 그녀와 나는 차에 오르면 가는 아이를 허벅지 위에 길게 눕히고 다녔다. 아이는 또 그렇게 자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지금처럼 남의 차를 빌려서 내가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할 땐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타면 될 텐데. 그러면 소소나 나나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숨가쁘게 살아왔다. 늦공부하는 나를 위해 그녀는 희생했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에 그녀는 지쳤을지도 모른다. 생에 대한 보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암담해져 가는 미래를 헤쳐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따라잡기에는 세상은 더욱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마로서도 견디기 힘들었겠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고 착한 여잔데 하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러고 있는 내가 웃어 내 모습에 내가 웃는다. 자, 나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한 번, 가게 두 번, 지그시 한 번 밟는다.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앞에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앞에 흙을 잔뜩 실은 공사 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때문에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다. 앞차와 아슬아슬한 거리를 두고 내 차의 속도가 줄어든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 뒤의 아이를 보고 다시 앞을 살핀다. 다행히 소소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자고 있다. 나는 차의 상태가 안전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뒤의 소소를 살핀다. 소소는 내가 급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는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엎드려서 한 손으로 안전벨트의 줄을 꾹 쥐고 있었다. 생각보다 더 자라있다. 소가 저렇게 자란 모습을 보면 내 엄마가 좋아할 텐데 생각한다. 소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1년도 더 지났다. 그것도 잠시 잠깐 콜라 한 잔 함께 마시는 시간 정도였다.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모녀지간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산다. 소소의 사고가 있었을 때에도 한 번만 병원에 찾아와 달라고 내가 전화하자 그녀는 난처해했다. 그녀는 어렵게 이룬 새 가정마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소도 그런 엄마를 이해하려고 엄마가 보고 싶다는 때를 쓰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포기 같지는 않다. 갈천에 도착했다. 소소는 계속 자고 있다. 국도로 내려서서 시내를 통과하려니 자주차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다. 그래도 소소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차가 많이 덜컹거리게 되자 눈을 떠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눈을 감는다. 일어나고 싶은데 남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갈천 시내를 벗어나면서 차창을 반 조금 못되게 내려 찬바람을 차내로 들여보내 소소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국도와 나란히 가는 철길이 보인다. 검고 탁한 연기를 내뿜으며 긴 화물 열차가 천천히 달려가고 있다. 소소는 기차를 매우 좋아한다. 나는 소소에게 저 기차 좀 봐 라고 말하고 싶다. 고속도로에선 볼거리가 없었지만 소소는 다르다.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한결 가깝고 세상 잡념을 모두 씹어 삼키는 듯 여유 있어 보이는 소들, 개구쟁이 강아지들도 한결 정겨운 모습으로 스쳐 지난다. 산은 더 짙은 푸름으로 더욱 가깝고 들은 온통 움트는 새싹들의 잔치로 바쁘다. 나는 천천히 달리면서 차창을 더 내린다. 앞에
소를 실은 1톤 트럭이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있지만 나는 그 트럭을 추월하지 않는다. 트럭에는 큰 젖소가 2마리 실려 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젖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꽤 우스꽝스럽다. 소가 잠에서 깨어난다. 일어나 앉아 멍하니 나를 본다. 아직 멀었느냐는 물음이 아이 눈빛에 있다. 나는 아직 절반도 못 왔다고. 아빠가 심심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와 놀자고. 정다운 친구처럼 말한다. 아이는 와 하고 대단한 인심을 쓰듯 대답한다. 하지만 소소는 아직 나와 놀아줄 만큼 정신이 맑아지지는 않았다. 나는 아주 늦은 속도로 차를 몰면서 아이에게 앞에 가는 트럭에 실린 소를 보라고 한다. 저게 젖소야. 내가 말하자 소소는 알고 있어. 한다. 신경질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 강하게 배어 있는 말투다. 나는 소소가 모르는 줄 알고 그랬다고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소소가 아빠, 차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거야? 라고 투덜댄다. 나는 길이 많이 파여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소소는 길이 왜 파였냐고 묻는다. 나는 큰 화물차들이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준다. 소소는 왜 화물차들이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느냐고 묻는다. 나는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돈 욕심 때문에 짐을 많이 싣는 거라고 말한다. 왜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가야 돈을 많이 벌어? 소소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차는 기름으로 가는데 짐을 여러 번에 나누어 싣게 되면 기름도 많이 들고 또 한 번 다니는 것보다 여러 번 다니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도 더 피곤하고 또 시간도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야. 왜 기름이 많이 들어? 차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름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 넌 많이 신나게 뛰어놀면 훨씬 더 배가 고프지? 차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차가 사람하고 똑같이 배가 고프다고? 하하하 웃긴다. 그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웃긴다. 하하하. 과장되게 같이 웃어준다. 그런데 왜 배가 고파? 아무래도 소소의 질문 공세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럴 때 내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소소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아주 어렵게 소소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대답을 하고 나면 소소의 질문은 쑥 들어가 버린다. 나는 사람이나 차나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배가 고파지는 것이지. 라고 말해준다. 소소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모른다. 뭐라고? 엘러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빠야. 소소는 에너지와 엘러지의 의미 혼동되었던 모양이다. 소소가 말하는 엘러지는 역시 만화 영화인 피노키오에 나오는 단어의 하나다. 나쁜 늑대가 피노키오를 깨워 오락의 섬으로 가는 배에 팔아넘기기 위해 피노키오에게 엘러지라는 병이 있으니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소소는 내가 놀아주지 못할 테면 혼자 만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많았다. 하도 많이 봐서 웬만한 만화 영화는 그 대사를 거의 외우고 있다. 두세 번만 보면 대사를 모두 익혀서는 그 다음부터는 비디오 화면이 나오기도 전에 앞에 나올 대사를 읊어댄다.
그러고는 그것을 곧 생활 현실에 적용시켜 써먹기 시작한다. 나는 소소에게 엘러지가 아닌 에너지라고 설명한다. 소소는 그럼 에너지는 무엇이냐고 묻는다. 오늘따라 소소의 질문 공세는 집요하다.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원기나 정력 혹은 물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학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사전적 설명을 한다. 이번엔 성공이다. 소는 내 어려운 설명에 갑자기 조용해진다. 도저히 질문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모양이다. 나는 내가 참 잔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소위 무한대로 계속되는 질문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나의 행위를 합리화시킨다. 소소는 그렇게 한번 질문을 시작하면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땐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몇 시간씩 질문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때마침 건널목이 나타난다. 딸랑딸랑 경고음이 울리며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온다. 앞에 소를 싣고 가는 화물차가 건널목 앞에서 서서히 멈춰선다. 나도 천천히 그 뒤에 선다. 소야, 저기 봐라. 조금만 있으면 기차가 올 거다. 무진장 긴 기차거든. 소소는 좋아라며 기대에 차서 기차를 기다린다. 모퉁이를 돌아 웅장한 기관차가 검은 모습을 드러낸다. 위압적이기까지 한 기관차 뒤에 끝없이 이어진 화물열차가 계속된다. 소소는 그렇게 긴 기차를 그토록 가까이서 보긴 처음일 것이다. 왜 저렇게 기차가 길어? 묻는다. 저건 화물열차야.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들을 싣는 열차지. 실어 나가야 할 화물이 많으니까 저렇게 길게 달고 다니는 거야. 내 설명을 듣고 소소는 고개를 끄덕인다. 신이 나서 기차를 감상한다. 기차가 저렇게 긴 거 처음 봤지? 내가 묻자 소소는 정말 길다고 감탄한다. 기차는 한참 동안 철거덕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무슨 기차가 저렇게 시끄럽나? 맨 끝에 나의 액센트를 준 발음이 귀엽다. 나쁜 기차인가 봐, 아빠. 소소는 기차가 시끄러운 것이 싫은가 보다. 나는 씩 웃으며 소소의 얼굴을 만져준다. 소소가 앞에 오겠다고 한다. 나는 차가 서 있는 틈을 타서 소소를 앞좌석으로 올마앉게 한다. 소소에게 안전벨트를 메어주자 건너목 차단기가 올라간다. 영산을 지났다. 이제 긴 쌀이째를 올라야 한다. 나는 소소에게 지금부터 우리 정말 높이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꼭 잡아야 할 거라고 말한다. 소소는 문짝에 붙은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차는 거의 260도는 될 것 같은 커브길을 천천히 돌아 재를 올라간다. 소소는 재미있다고 깔깔 웃는다. 이렇게 돌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야?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묻는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돌아야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 맞는데 하늘나라는 없어. 저 위에 올라가면 그저 하늘이 가까울 뿐이야. 나는 하늘나라라는 말이 싫어. 그렇게 말한다. 소소는. 아빠가 아까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 라고 따진다. 나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 가까운 곳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었다고 변명한다. 소소는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라고 핀잔을 준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꼬불꼬불 고갯길을 힘겹게 차가 올라간다.
앞에 가는 소차가 아주 느리게 가기에 나도 아주 느리게 차를 몬다. 마침 앞에 등반차선이 나타나자 앞차가 길을 비켜준다. 나는 그 차를 얼른 추월한다. 까마득히 올라왔다. 산봉우리들이 발 아래 있다. 끝없이 펼쳐진 산봉우리들이 아기자기 앉아 봄 햇살을 빨아들이고 있다. 저 골짜기마다에 사람들이 마을이 있을 것이지만 좀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산은 작게 느껴지고 골짜기는 무시해도 좋을 것처럼 보인다. 소소가 심호흡을 한다. 나도 심호흡을 한다. 가슴을 뻥 뚫고 지나가는 시원함이 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을 두고 우리는 너무 답답하게 살아왔다. 소소는 정말 높이 올라왔다고. 여행에서 돌아가면 이모한테 자랑할 거라고 말한다. 소소가 말하는 이모는 소희다. 내겐 그녀가 큰 위안이다. 소소에게 작은아마 엄마를 대신하여 위안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없는 고마움이다. 나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할 선물 생각을 한다. 큰 소라 껍질을 가져다 줄까? 더 좋은 뭐가 없을까? 먹을 것으로 가져다 줄까? 아니다. 먹는 것보다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산호초를 얻어다 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소소가 확 트인 앞을 바라보며 야푸! 환호한다. 이제야 여행을 실감하는 모양인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하늘은 정말 높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하늘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하늘이 저렇게 높이 있네? 소소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직 하늘이 아니라는 말인 것 같다. 나는 사실은 하늘이 무한대로 높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가도 그 위에 또 저렇게 하늘이 있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소는 영 믿지 못하는 표정이다. 나는 다시 꼬불꼬불 돌아가는 굽이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간다. 소소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흔들며 차이원심력을 즐긴다. 긴 내리막길이 끝나고 차가 협곡으로 들어서자 소소가 다시 따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또 뒷자리로 가겠단다. 나는 차가 움직이는 동안은 안 된다고. 차를 세울 곳을 찾을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한다. 소소는 알았다고 대답은 하지만 무례함을 참아내기는 힘든 모양이다. 차창을 내려달라고 한다. 나는 차창을 내려주고는 차를 세울 자리를 찾는다. 차의 통행이 많지 않은 길이지만 차를 세울 만한 곳은 잘 없다. 나는 한참을 달려 적당한 자리를 찾아내고는 천천히 귓가에 차를 댄다. 소소는 알아서 뒷자리로 가서 앉는다. 다시 차를 출발시킨다. 소소는 조용히 경치를 감상한다. 무슨 생각인가를 하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제 엄마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소 엄마는 아직 소소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사고 후유증으로 입원을 한 거라고만 말했다. 그녀를 마음 편하게 두고 싶었다고 하면 그것은 변명이다. 사실은 차마 소소의 생명이 위험한 처지에 놓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 사실을 말하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새 가정도 결국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녀는 착하고 마음이 여린 여자이고 그녀의 소소를 향한 사랑은 어느 어머니에 못지않다.
이혼을 할 때도 그녀는 소소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의 새 남자가 소소를 원하지 않았다. 처음 나는 소소가 제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나와 살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소소는 어느새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고 소소마저 잃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소소에겐 큰 불행이 되었다. 소소가 제 엄마를 따라갔더라면 아니면 제 엄마가 옆에 있었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소소는 혼자 놀이방에 다녀오다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팔이 골절되고 허벅지가 깊이 찢어져서 출혈이 심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상처는 얼마간의 입원 치료로 깨끗하게 나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모자라는 피를 아무의 것으로 얻은 것이 이토록 큰 불행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소소의 병근은 내게 있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이 모든 죄는 내 것이다. 나는 소소에게 속죄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감기 걸리지. 소소가 갑자기 말한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알아, 안다니까. 감기 걸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치? 소소는 속내를 들킨 것이 분하다는 듯 시침을 떼기에 바쁘다. 안 되고 말고. 소소가 나중에 이 다음에 다시 건강해지고 약 안 먹어도 될 때 그때 아이스크림 많이 사줄게. 나는 말하며 가슴을 쓸어본다. 가슴이 무거워지면서 쓰라리다. 목이 꽉 메인다. 소소가 아이스크림을 다시 먹을 날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